안녕하세요.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 작가 배윤주입니다. 무더운 8월 한 주 잘 지내셨나요? 그래도 어제가 입추라고 하고 또 내일 모레면 말복이니까 아마 말복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저는 어제 이제 휴가 삼아서 자매들과 같이 팔공산 자락에 있는 계곡에 가서 하루 피서를 하고 왔습니다. 막 7째 딸도 이제 60세가 넘다가 보니까 대부분 백신 접종을 1차 아니면 2차 접종을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조심도 하면서 어쨌든 이제 휴가 삼아서 어제 다녀왔는데요. 조금 있다가 그냥 맑은 물소리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도록 제가 촬영해 왔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 치매 이야기를 잠시 쉬고요. 제가 썼던 책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책을 사실 쓰게 된 동기는요, 2018년도 3월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는 바람에 제가 한 2달을 남편과 정말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. 그래서 사실 요양원으로 모시고 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면회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사람을,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뭔가 너무 허전하고 힘들어서 좀 하루하루가 너무 지내기가 힘들었어요, 사실.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공무원 연금지를 보게 되었는데요. 그 연금지에 연금 수필 문학상 공모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글도 잘 쓰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 2년 전에 남편이 2박 3일 동안 실종이 되어서 정말 온 식구가 대구시를 샅샅이 뒤지고 해서 겨우 찾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수필로 한번 써보자고 해서 그냥 썼어요. 그래서 써서 보냈는데 제가 뭐 운이 좋게도 은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어요. 서울에 있는 연금공단에 이제 시상식에 참여하라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제가 남편 돌봤던 이야기를 나중에 간병기로 써서 치매 가족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소감을 말했는데요. 정말 말이 씨가 되어서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후에 제가 그 남편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2018년도 11월 말에 이제 남편을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고 한두 달은 그냥 멍하니 보내다가 2019년도에 와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앨범 정리도 하고 제가 그동안 이제 기록해 두었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 6월 달쯤에 이제 원고를 다 정리를 해서 출판사로 보냈는데 7월 말에 이제 집으로 상자가 하나 택배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출판사에서 보낸 책이었어요.
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고 정말 아유, 남편은 가고 겨우 이 책 한 박스가 내 옆에 있네 그러면서 그 책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지금도 그때 제가 책 받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거든요.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이 이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썼었는데 우리나라에 치매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2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복지 관련 공직자들이 이 책을 좀 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좀 자상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또 치매 환자를 병원이나 그 기관에서 돌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든지 간호사 선생님이든지 또는 뭐 간호조무사들이라든지 또 일상의 사회에서 이제 재가 센터 같은 데서 혹은 가정 방문을 해서 직접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제가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한 사람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는 바람이거든요. 또 이제 최근에는 원래 제 책이 오디오북으로도 나왔거든요. 뭐 대여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강원도의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디오북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대여도 해준다고 하니까 책을 좀 읽기가 곤란하신 분은 오디오북으로도 꼭 한번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 이 오디오북은 이제 멋있는 목소리를 가진 성우님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출판사에서 뭐 오디오북으로 만든다고 얘기는 하면서 제게 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오디오북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치매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디오북도 들어보시고 해서 갑자기 맞닥뜨린 그 치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책의 구성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첫 장에서 3살 박이 남편의 실종이라고 해서 남편이 실종된 그 사건을 수필로 써서 수상했던 곳을 제일 먼저 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실종 후에 남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적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장에서는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 치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할 때까지 좀 이상한 행동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작동을 잘 못한 이야기라든지 약속 장소를 잘 못 찾아서 헤맸던 이야기, 또 자주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던 이야기라든지, 그리고 이제 잘 하던 여러 가지 사소한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야기, 이런 것들을 이제 적었고요. 그 다음 이제 3번째 장에서는 나는야 박사 요양 보호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지만
이제 어쨌든 퇴직 후에는 옛날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남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뭔가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수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보면 좋은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치매 책임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썼고요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남편을 위한 선택들이라고 해서 이제 남편이 치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이제 거의 올인을 하게 됐거든요. 제 일상이.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도 또 남편의 남아있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친구의 골프장에 알바도 이제 해보게 하고 또 우리 남편의 동서가 저기 팔공산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한 2달 동안 동서를 좀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아빠가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모습을 남기자고 해서 리마인더 웨딩 촬영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집에 우두커니 있자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중고품 가게를 열어가지고 한 8개월 동안 남편과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이야기.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치매가 낫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 제가 뭐 기도 얇아지고 너무 걱정도 되고 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게 굿도 해보고요. 또 각바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무모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을 위한 선택들이라는 제목하에 또 적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보냈는데 한 2년 동안 남편이 거기에서 적응도 잘 하면서 그래도 치매를 앓던 6년 기간 중에는 그 2년이 가장 전성기였어요. 그래서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냈던 2년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장에서는 함께여서 행복했던 그 소화탱이라 해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축제 같은 데를 다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도 여행을 자주 하고 또 남편의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게도 대소변도 옳게 못 가리는 이런 남편과 같이 기꺼이 동행해서 여행도 자주 다녔거든요.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적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폭군으로 변하면서 한 2달 동안 제가 너무 힘들게 보냈거든요. 뭐 차고 털쳐버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 무섭게 변하더라고요.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이제 폭군으로 변한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의 그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적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창살 없는 감옥 그 요양원 생활 8개월 동안에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흡입성 폐렴으로 음식물이 이제 연화 기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전부 폐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호흡도 곤란해지고 계속 잠만 자고 하다가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마지막 5주 동안을 이제 저와 남편이 같이 지내면서 간병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다루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80산 자락에 있는 80 컨트리 클럽 옆에 있는 계곡이거든요. 여러분들 힐링하세요. 자기뿐 아닌데. 물소리 들리시죠? 우와, 시원하다. 우와, 물소리 들리시죠? 신부님하고 며칠 올때 그요 올라고 카드도 오늘요, 자매들하고 여기에 밥 싸가지고 소풍 왔거든요. 여기다